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연금을 평생 월급이라고 부르며 부러워합니다.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돈, 그리고 은퇴 후에도 걱정 없는 삶이라는 이미지는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 공무원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은퇴 후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연금만 믿고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공무원조차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는 현실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연금으로만 노후를 준비한 공무원의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은퇴 준비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과연 공무원 연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넉넉하고 안정적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현실은 조금 다를까요? 당신의 노후 계획에도 큰 울림을 줄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공무원 연금, 정말 은퇴 후 삶을 책임질까?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연금을 노후의 황금 티켓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 연금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은퇴 후 공무원 연금을 중심으로 한 삶의 현실과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은퇴 준비의 핵심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연금에만 의존하는 삶이 왜 위험한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살펴볼게요. 1. 공무원 연금 충분하지 않다. 먼저 공무원 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볼까요? 3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핏 들으면 꽤 괜찮아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물가 상승과 예상치 못한 지출입니다. 사례 하나 들게요. 김씨 65세는 35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다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는 매달 약 25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었지만 손주 학원비, 병원비, 부모님 장례비 등 갑작스러운 지출이 계속 생기면서 매달 적자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결국 부족한 생활비를 채우기 위해 67세에 다시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연금만 믿고 있었는데 막상 살아보니 예산이 빡빡하더라고요. 병원비나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다시 일해야 하죠. 김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연금이 있어도 예측하지 못한 지출과 물가 상승을 감당하기엔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죠. 2. 연금으로 충분하다는 착각이 위험하다. 두 번째로, 연금이 노후를 책임진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박씨 62세는 은퇴 전까지 공무원 연금을 매우 신뢰했습니다. 퇴직 후 여행도 다니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거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죠. 그런데 막상 은퇴 후 생각보다 빠르게 지출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가 비용이었습니다. 퇴직 후 생긴 여유 시간 동안 그는 친구들과 골프를 치거나 해외여행을 다녔고 이 모든 것이 연금으로 감당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 씨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노후엔 소비가 줄어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건강식품, 여행, 취미 비용이 훨씬 더 들더라고요. 연금만으론 택도 없어요. 박 씨의 사례는 은퇴 후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던집니다. 여가와 취미 비용,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소비 습관이 연금에만 의존할 수 없는 이유가 되죠. 3. 연금만으로는 자녀 지원까지 불가능. 세 번째 사례는 자녀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정희 씨 70세는 은퇴 후 매달 28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 둘의 결혼 준비와 첫 손주의 출산 비용을 돕다 보니 어느새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혼 자금, 신혼집 전세, 보증금까지 도와줬더니 제 노후 자금이 바닥났어요. 연금이 있다고 해서 마음 편할 줄 알았는데 결국엔 대출까지 받았죠. 이정희 씨의 사례는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여전히 부모 세대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자녀를 지원하려는 부모의 문화가 강해 연금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4.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공무원 연금만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에 대해 생각해 봐야겠죠. 다양한 수입원 확보하기.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에도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소규모 창업, 투자 수익을 통해
지속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비 습관 재점검하기. 퇴직 후에도 기존의 소비 습관을 유지하려다 보면 금세 연금이 바닥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엔 소비를 줄이는 삶을 미리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상금과 건강보험 철저히 준비하기. 의료비와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비상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건강보험과 간병보험 같은 추가적인 보장 상품을 가입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5. 결론 연금은 도구일 뿐 만능은 아니다. 공무원 연금은 분명 큰 장점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완벽한 노후 준비를 하기 어렵습니다. 사례에서 보았듯이 예상치 못한 상황과 지출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금 외에도 다양한 수입원을 마련하고 소비 습관을 바꾸며 현실적인 노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연금 외에 어떤 대비책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금이 아닌 내 인생의 연금을 준비하는 법,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공무원 연금, 믿고만 있으면 안 되는 이유와 실질적인 대비책. 공무원 연금은 많은 이들에게 안정된 노후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연금이라는 고정된 수입만으로 유지되기에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와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연금 외에 어떤 대비책이 필요한지 현실적인 방안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연금만으로 충분할까? 그 착각의 위험성. 먼저 공무원 연금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을 살펴볼게요. 많은 분이 연금을 안정된 월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퇴직 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병원비, 자녀 결혼 자금, 부모님 부양비 등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공무원 연금은 민간 연금보다 훨씬 낫지 않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맞아요. 공무원 연금은 일반적으로 민간 연금보다 더 안정적이고 금액도 높습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 생활비 증가, 예상치 못한 의료비 등을 고려했을 때 연금은 기본일 뿐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 배우는 연금의 한계. 사례 1 예상치 못한 의료비의 압박. 은퇴한 공무원 어씨는 매달 270만 원의 연금을 받으며 은퇴 후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2년 차에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수술을 받게 되었고 재활치료까지 병원비가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연금으로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몇 개월 만에 예비 자금이 바닥났습니다. 그는 결국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고 이후에는 병원비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치료조차 미루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건강 문제와 관련된 비상금 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특히 은퇴 후엔 의료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선 안 됩니다. 사례 2 자녀 지원의 부담. B씨는 은퇴 전부터 자녀의 결혼과 주택 마련 자금을 돕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매달 300만 원 가까운 연금을 받고 있었지만 결혼 자금 지원과 신혼집 전세 대출 보증을 도우면서 금세 연금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연금이 많아도 자녀 문제는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현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결국 퇴직 후 재취업을 모색하게 됩니다. 자녀 지원은 한국의 부모들이 흔히 겪는 은퇴 후의 주요 지출 중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려면 연금 외에 자금을 따로 준비하거나 자녀와 미리 재정적인 기대치를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 3 여가와 취미 비용의 증가. C씨는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여행과 취미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에는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국내외 여행, 골프, 요가, 클래스 등 퇴직 전에는 크게 느껴지지 않았던 지출이 연금만으로 감당하기에는 과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계획했던 취미 생활을 줄이고 다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삶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여가 비용은 퇴직 후 예상보다 훨씬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 취미 예산을 미리 설정하고 그에 맞춘 소비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제안, 연금 외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연금을 보조하는 추가적인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세 가지 핵심 전략입니다. 다양한 수입원 확보. 연금 외에도 꾸준히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세요. 예를 들어 퇴직 후에 재취업하거나 전문 자격증을 활용한 프리랜서 활동, 임대 수익을 위한 부동산 투자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디지털 노마드 시대에 맞춘 온라인 비즈니스, 예를 들어 콘텐츠 제작, 블로그 운영, 전자책 출판 등의 방법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비상금과 보험 철저히 준비하기. 비상금을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퇴직 전부터 최소한 12년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비상금을 따로 저축해 두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또한 의료비나 간병비와 같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 보험 상품을 꼼꼼히 검토하고 가입하세요. 소비 습관 점검 및 단순한 삶으로 전환. 퇴직 후에는 소비 습관을 재점검하고 심플 라이프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최소한의 비용으로도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비용 취미 대신 무료 또는 저비용 취미를 선택하고 생활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은퇴 준비의 새로운 패러다임 자유와 안정의 균형. 결론적으로 은퇴 준비는 단순히 연금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자유롭게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하고 동시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그 계획을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금은 안정의 기초일 뿐 자유롭고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금 이상의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작은 변화로 시작해 보세요. 퇴직 전부터 소비 습관을 바꾸고 새로운 수입원을 고민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하세요. 결국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지금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금만 믿고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 손으로 만드는 노후로 전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은퇴 준비의 시작입니다. 돈 걱정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퇴직할 때 10억이라는 거금을 받았으니까요. 10억이면 충분하다고들 하잖아요. 회사 다닐 때도 나 정도면 은퇴 후에 돈 문제는 없겠지라는 자신감이 있었고요. 주변에서도 그 정도면 평생 편하게 살겠다고 말하곤 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 10억이 다 어디로 갔나 싶습니다. 모든 게 너무 빠르게 흘러가 버린 느낌이에요. 정말이지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저는 55세에 은퇴한 전직 은행 지점장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은퇴 후에 정말로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해요. 단순히 퇴직금을 얼마 받았느냐가 관건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굴리고 어떤 삶을 설계하느냐에 따라 은퇴 이유가 달라진다는 걸 많은 분들이 간과하곤 하죠. 나름 준비해 왔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허점투성이었던 은퇴 설계의 맹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후의 현실 왜 이렇게 힘들까? 보통은 은퇴 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도 마찬가지였고요. 30년 가까이 치열하게 일했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하는 마음 말이에요. 하지만 막상 은퇴해보니 쉬는 삶이라는 게 생각보다 허무하고 때론 상상도 못했던 문제점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재정적 문제. 아무리 목돈을 가지고 시작한다 해도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순식간에 바닥이 날 수 있어요. 세금, 관리비, 의료비 같은 숨은 지출이 생각보다 큽니다. 정서적 고립. 직장에 다닐 땐 매일 사람을 만나고 내가 조직 안에서 누군가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죠. 근데 은퇴 후에는 갑자기 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공허감이 몰려오면서 무력해지고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을 겪는 분들도 많아요. 건강 문제. 5060대가 되면 건강이 눈에 띄게 달라져요.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잔병 치레가 시작되면서 병원비 지출이 커지거나 활동 제약이 생겨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줄어듭니다. 결국 은퇴 후 삶에는 재정뿐 아니라 정서, 건강, 관계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요. 그리고 그중 어느 한 가지라도 균형이 깨지면 힘든 상황이 순식간에 찾아오죠. 3. 사례 1 잘못된 투자로 퇴직금을 날린 55세 어씨. 어씨는 55세까지 은행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분이에요. 은행원 출신이라 재테크엔 자신 있었고
운용 지식도 어느 정도 있었죠. 문제는 직접 투자와 원금 보장을 혼동했다는 거예요. 퇴직 직후 아는 후배가 부동산 소규모 개발을 권유했다고 해요. 평소 같았으면 리스크가 큰 건데 하고 두 번쯤은 고민해 봤을 텐데 은퇴 후 여유로운 시기를 빨리 맞이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은행에 오랫동안 있었으니 부동산 정도는 내가 좀 안다는 과도한 자만이 겹쳐서 큰 돈을 넣게 됐죠. 처음엔 하반기에는 분명히 오를 거다라는 말에 솔깃해서 계속 버텼대요. 그런데 막상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꺾이고 개발 인허가까지 지연되면서 투자금이 13토막이 나버린 거죠. 본인 표현대로라면 손해본 돈만 6억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단숨에 투자금을 돌이킬 수 없게 된 그는 남은 자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도 또 어떻게든 다시 복구해야 한다는 강박에 빠졌어요. 그 과정에서 무리한 추가 투자를 하다가 원금이 거의 0에 가깝게 됐습니다. 교훈은행에서 오래 일했다고 해서 부동산 투자나 주식, 기타 다른 자산 운용까지 완벽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투자 분야를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히 자문받고 실전 경험과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4. 사례 이 목도는 있지만 은퇴 후 건강을 놓친 60세 B씨. B씨는 60세에 건설사에서 임원으로 퇴직한 분인데 퇴직금만 8억이 넘었어요. 그런데 퇴직하면 건강부터 챙기자고 마음먹으면서도 실제로는 그냥 좀 쉬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던 거죠. 회사 다닐 때 스트레스도 많았고 몸 여기저기 안 좋은 곳이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퇴직하자마자 정신적 해방감에 빠져서 매일 집에서 TV 보고 야식 먹고 생활 패턴이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맨날 내일부터 운동하지 뭐하고 미루다가 결국 1년 만에 체중이 10kg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던 중 혈압이 갑자기 치솟아서 응급실에 실려가면서 상황이 급반전됐어요. 병원비도 병원비지만 문제는 건강이 안 좋아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결국 골든타임에 건강을 관리하지 못해서 회복에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여러 진료비와 약값, 재활치료비까지 상당한 지출이 이어졌습니다. 교훈 은퇴 후에는 예전과 생활 패턴이 달라지면서 건강을 잃기 쉬워요. 정기검진, 규칙적인 운동, 식습관 관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리 목돈이 있어도 건강이 나빠지면 돈이 있어도 제대로 쓰기 힘든 상황이 되죠. 5. 사례 3 은퇴 후 급격한 소외감에 힘들어한 58세 C씨. C씨는 58세까지 대기업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했던 분이에요. 평소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고 직장 내에서도 인정받는 편이었죠. 그런데 퇴직 후에 느끼는 소속감 상실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고 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매일 아침에는 어디로 출근한다는 분명한 목적과 매 순간 내 역할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게 다 없어져요. 처음엔 이제 자유다 하면서 좋았지만 한두 달 지나니 멍해지기 시작했다더군요. 어느 날은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가 오늘 뭘 해야 하지? 라는 생각에 가슴이 탁 막히는 기분이 들었대요. 결국 사람을 안 만나니 자꾸 집에만 틀어박히고 그러다 보니 소외감이 몰려와서 우울증에 가까운 상태까지 갔죠. 증상이 심해지면서 병원 치료도 받아야 했고 병원비와 상담 치료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왜 이렇게 기운이 없냐, 좀 나가 봐라라고 걱정해도 정작 본인은 의지가 잘 안 생겨요. 교훈 은퇴 후에는 내가 사회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꾸준히 생각해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나 모임, 봉사활동, 재취업 등을 통해서라도 내 역할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6. 은퇴 후 필요한 3가지 포인트. 위 사례들을 보면 돈만 있다고 해서 문제없이 살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은퇴 후에는 다음 3가지 포인트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재정적 안정장치 만들기. 퇴직금을 받으면 일단 목돈 전체를 단일 투자에 몰아넣기보다 몇 개의 바구니로 나누어 두는 게 좋아요. 부동산, 주식, 예적금, 채권, 보험 등 다양한 자산의 분산 투자에 리스크를 낮추고 혹시 한쪽에서 손실이 나도 다른 쪽에서 방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문가나 금융기관의 상담을 여러 군데서 받아보고 내가 잘 모르는 분야라면 안정성 위주로 투자하되
꼭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투자에만 돈을 넣는 것을 권장해요. 건강관리 생활화. 은퇴한 뒤에는 체력 저하가 금방 느껴져요. 이때부터는 꾸준한 운동, 식단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창한 운동시설에 등록하기보다 집 주변에서 매일 빠르게 30분 이상 걷기 등 지속 가능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아요. 병원 검진은 미리 일정 잡아두고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치료를 받아야 큰 병으로 커지지 않습니다. 사회적 연결 유지하기. 퇴직 후에는 이전과는 다른 형태라도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를 일부러 만들 필요가 있어요. 동호회나 취미 모임, 봉사단체, 종교 모임 등에서 꾸준히 활동하면 우울감과 소외감을 예방하고 삶에 대한 의욕을 찾기 쉽습니다. 더 나아가 은퇴자는 무조건 쉬어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을 깰 필요가 있어요. 재취업하거나 파트타임으로 새로운 일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7. 은퇴 설계에서 놓치기 쉬운 함정들. 내가 제일 잘 아는 분야니까 괜찮겠지라는 자만. 어씨의 경우처럼 은행 지점장이었지만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전문성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직무 경험이 곧 투자 성공을 담보하진 않아요. 건강은 나중에 챙기면 되라는 미루기 습관. 사람 몸은 5060대에 확 바뀝니다. 잠깐만 방심해도 금방 만성 질환이 찾아오고 나이 들수록 회복도 느려져요. 회사 생활을 대체할 무언가를 미리 준비하지 않은 점.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도 취미나 활동, 자원봉사, 공부, 여행 등 어떤 형태로든 목표를 잡아두지 않으면 한없이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8. 결론 돈, 건강, 관계 모두를 챙기는 은퇴 생활은 분명히 가능하다. 55세 퇴직 후 10억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 목돈으로 한순간에 큰 수익을 올릴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인생 후반전에는 예측하지 못한 병원비나 부양비용 혹은 가족 문제까지 얽히면 재정적 부담이 곧장 파산 위기로 치달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퇴 실패라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재정 안전장치, 건강관리, 사회적 연결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챙겨도 충분히 건강하고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축하고 투자하는 방법이든 아침마다 공원에서 걷는 습관이든 지역 봉사단에서 내 역할을 찾는 것이든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곧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 후 생활이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먼저 현재의 자산과 지출을 점검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검진 일정을 잡고 운동 루틴을 만드는 일도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집 안에만 있지 말고 사람들과 만날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다 보면 내가 만들고 싶은 은퇴 후 삶에 서서히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절망이 아니라 도전이라는 마음가짐이에요. 55세든 60세든 70세든 언제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거죠. 나를 가로막는 건 사실 나 자신이 만든 두려움일 때가 많으니까요. 부디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은퇴 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의 2막, 3막을 멋지게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전한 사례들과 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장면을 마주합니다. 한 사람은 은퇴 후 평일 오전에 골프장으로 향합니다. 클럽하우스에서 웃으며 커피를 마시고 오후에는 조용한 카페에서 책을 읽으며 하루를 보냅니다. 반면 또 다른 사람은 같은 시간 반갑 마트를 돌며 오늘은 뭐가 할인하나 휴대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10,000원을 아끼기 위해 2정거장 더 걸어가는 게 일상이죠. 두 사람 모두 한 시대를 살아왔고 똑같이 수십 년을 일했습니다. 은퇴라는 시간표도 비슷하게 맞췄는데 삶의 풍경은 왜 이토록 극단적으로 나뉠까요? 그 답은 은퇴 준비에 있습니다. 노후는 준비한 만큼만 누릴 수 있다는 말, 이제는 뼈저리게 실감되는 시대입니다. 본문 같은 은퇴, 왜 인생은 이렇게 달라질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고령화 사회입니다. 평균 수명은 길어졌지만 정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긴 노후를 얼마나 준비했느냐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두 가지입니다.
준비된 여유와 갑작스러운 빈곤, 이 둘 사이엔 단단한 계획과 작지만 꾸준한 실천이 존재합니다. 자, 실제 사례들을 통해 이 차이를 함께 들여다보시죠. 사례 1. 59세 대기업 부장, 준비된 은퇴는 즐거웠다. 김성진 CEO 19세는 대기업 부장으로 35년을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20년 전부터 은퇴 준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매년 수입의 20% 이상을 퇴직 이후를 위해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2개를 들었고 주택연금도 검토했습니다. 또 주식과 ETF 등 장기 투자를 병행하며 자산을 다변화했죠. 퇴직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수입이 줄어든 건 맞아요. 하지만 생활 패턴을 미리 맞춰왔기 때문에 충격은 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골프를 주 2회 나가고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며 여유 있게 지내고 있어요. 이처럼 그는 은퇴 후를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닌 또 다른 삶의 출발선으로 받아들였고 준비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사례 2. 62세 마트 격리 출신 방감마트가 일상인 현실. 정영자 C 62세는 중소기업 마트 격리로 일하다가 58세에 퇴직했습니다. 남편과 맞벌이를 했지만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로 늘 빠듯한 삶을 살았습니다. 은퇴 준비라는 건 사치처럼 느껴졌고 국민연금 외에 따로 준비한 자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하루 한 끼를 간단히 때우는 날도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방갑마트 앱을 켜요. 오늘 뭐가 세일하나부터 봐야죠. 가끔은 나도 여행 가고 싶고 골프 치는 사람들 보면 부럽기도 한데 그냥 숨 쉬는 것만도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려 해요. 정 씨의 사례는 은퇴 준비의 공백이 현실에서 어떤 무게로 돌아오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례 3. 64세 자영업자, 30년 장사했지만 남은 건 빚뿐. 이상호 C 64세는 30년 넘게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 하루 14시간씩 일하며 성실하게 살았지만 자영업 특성상 4대 보험 혜택은 거의 없었고 사업소득은 불규칙했습니다. 퇴직이라는 개념 없이 일하다 건강 문제로 갑자기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지금 국민연금 월 37만 원을 받고 있고 부채 상환 중입니다. 딸의 월세 보증금을 일부 빌려 생활을 이어갑니다. 내가 이 나이 먹고 딸한테 손 벌릴 줄은 몰랐지. 노후 준비 같은 건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매달 살아남는 게 목표예요. 이 시는 자영업자들이 겪는 전형적인 은퇴 리스크를 보여줍니다. 은퇴가 아닌 강제 종료에 가까운 현실, 준비 없이 맞는 노후는 그만큼 잔인합니다. 정보 포인트 왜 이렇게까지 차이 나는 걸까? 1.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6,070만 원 선. 단독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그리고 자산 투자로 보완해야 합니다. 2. 고정 지출 줄이기 전략이 필요하다. 은퇴 후에는 수입보다 지출 관리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미리 지출 구조를 줄이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은퇴 후 급격한 생활 수준 하락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 은퇴 후 수입도 설계해야 한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은퇴 후에도 일정 소득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 예컨대 소규모 임대사업, 프리랜서 일, 온라인 판매 등을 미리 구상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건강이 자산이다.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계획이 흔들립니다. 은퇴 전후로 건강관리에 대한 투자운동, 식단, 정기검진 등은 자산관리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결론 지금의 선택이 당신의 은퇴를 바꾼다. 같은 시대를 살아도 은퇴 후 삶은 전혀 다르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 갈림길은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만들어집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노후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지금이 바로 그 방향을 바꿀 골든타임입니다. 같은 은퇴, 다른 인생 그 격차는 어떻게 생기는가? 1. 서론 은퇴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대한민국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기대 수명은 84세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정년은 대부분 60세 안팎에 멈춰 있습니다. 이 말은 대부분의 국민이 최소 20년 이상의 은퇴 기간을 별도 소득 없이 버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즉 삶의 질 QOL이 결정적으로 달라집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똑같이 은퇴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극명한 삶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는 주중에도 골프와 여가를 즐기며 삶을 누리는 반면 다른 일부는 할인마트를 전전하며 생계를 걱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삶의 격차는 왜 생기는가? 전문가의 입장에서 세 가지 실사례를 기반으로 원인과 해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사례 분석을 통한 원인 파악. 사례 1. 준비된 은퇴 - 대기업 부장의 계획형 자산 설계. 대상 59세 대기업 부장 출신. 전략 요약.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월 70만원 및 퇴직연금 운용. 20년간 주택담보대출 조기 상환 및 자녀 교육비 미리 마무리. S&P 500 중심의 ETF 투자로 자산 분산. 은퇴 후 필요한 월 지출 250만원 준비된 월 수입 300만원 확보. 핵심 포인트. 이 사례는 수입 구조와 지출 구조의 사전 설계, 그리고 다중소득원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은퇴 전 실지출 패턴을 은퇴 후 수준에 맞게 미리 조정한 것이 충격 완화에 효과적이었습니다. 사례, 이 준비 부족 - 중소기업 격리직의 현실 충격. 대상 62세 여성, 중소기업 격리 출신. 상황 요약. 국민연금 외 수입 없음 월 43만원. 퇴직금 1,500만원은 자녀 결혼 비용과 생활비로 소진. 월 고정 지출 130만원 임대료, 식비 약값 포함. 노인 일자리 신청했으나 대기 중. 핵심 포인트. 이 사례는 국민연금 단일 의존의 위험성, 그리고 자산 없는 은퇴의 취약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중장년기 자녀와 본인의 병행 지출로 인해 준비기간 동안 충분한 저축이 어려웠고 고정 지출 구조 조정도 늦어졌습니다. 사례 3. 자영업자의 불완전 은퇴 - 소득은 있었으나 준비는 없었다. 대상 64세 분식점 운영 자영업자. 상황 요약. 사업소득이 30년간 지속되었으나 보험료, 미납 등으로 국민연금 수령액 37만원. 건강 문제로 조기 폐업 후 수입 단절. 상가 보증금 일부로 생활 중이나 2년 내 소진 예상. 핵심 포인트. 이 사례는 비정규적 소득 구조, 공적연금 미가입, 폐업 리스크 등 자영업자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건강 문제가 노후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합니다. 3. 전문가 관점의 분석. 왜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가? 1. 은퇴 자산 준비의 시작 시점 차이. 조기 준비자는 40대부터 노후를 고려해 투자연금 저축을 병행. 반면 많은 이들이 은퇴 5년 전부터 급하게 준비 시작 턱없이 부족. 이 소득원 다양성 vs 단일 의존. 안정적 은퇴를 맞이한 이들은 연금 퇴직금 투자 수익 등 복수 수입원 보유. 반면 연금 단일 수입원 또는 부동산 자산만 보유 시 유동성 위기 발생. 3. 지출 구조 조정 여부. 은퇴 전 지출 줄이기 훈련을 하지 않은 경우 소득 절벽 후 생활 적응 실패. 임대료, 보험료, 자녀 지원 지속 시 재무 파탄 가속화. 4. 건강 리스크 대응 여부. 건강보험료 체계, 간병 비용, 약제비 등 노년 의료비 지출 증가. 건강 유지가 곧 자산 유지로 직결됨. 4. 실천 전략. 지금부터 가능한 은퇴 준비법. 국민연금 외 소득원 2개 이상 확보. 개인연금 IRP, 연금저축 세액 공제 활용. 주식 ETF 등 자본소득 장기 분산 투자 권장. 소형 임대사업, 프리랜서 일감, 온라인 강의 등 사후 수입원 고려. 은퇴 전 생활비 시뮬레이션 필수. 은퇴 후 예상 고정 지출 계산, 주거비, 건강식비 기타. 월 200만원 생활 가능하려면 최소 23개 소득 채널 필요. 자산 유동화 전략 마련. 고정 자산주택, 토지만 보유할 경우 주택연금 또는 부분 매각 등 유동화 방안 필요.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균형 유지. 건강이 곧 자산. 60대 이후 의료비용은 인생 전체의 40% 이상 집중됨. 정기검진, 운동, 식단 조절을 통한 의료비 절감이 곧 노후자산 방어. 5. 결론. 은퇴의 격차는 우연이 아니라 선택과 준비의 결과입니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30년 은퇴 생활은 3년 준비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골프장에서 인생을 즐기는 사람과 반값마트에서 눈치 보는 사람 사이의 차이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 62세 은행지점장, 은퇴 후 골프 대신 이 일을 택한 이유는 은퇴라는 단어 들을 때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아침마다 알람 소리에 쫓기지 않고 느긋하게 눈을 뜨는 아침. 친구들과 함께 골프 라운딩 나가고 여유로운 오후엔 카페에서 책 한 권을 펼쳐드는 모습. 많은 직장인들이 꿈꾸는 은퇴의 풍경은 늘 이런 그림일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의외로 다릅니다. 막상 은퇴를 해보면 놀고 먹는 인생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지도 않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2세 한때 은행 지점장이었던 분입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그동안 못 즐겼던 골프, 여행, 취미생활을 마음껏 하리라 다짐했죠. 그런데 불과 6개월이 지나자 그는 골프채를 내려놓고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을까? 라고 자문하면서도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임을 스스로 느끼고 있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은퇴의 허망함 그리고 공허한 시간. 직장생활 30년, 늘 빡빡한 일정과 실적 압박 속에서 살아왔던 그는 퇴직 후 자유가 주어지자 처음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살 수 있구나 싶었죠. 하지만 하루 이틀은 좋았어도 시간이 길어지자 문제는 달라졌습니다. 골프장에 나가면 재미가 없고 집에 있으면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특히나 가족과도 대화가 줄어들고 예전 직장 동료들은 각자 생활에 바빠 자주 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른바 은퇴 후 고립감이 찾아온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은퇴 후 1년의 공백기라고 부릅니다. 한국노년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 10명 중 7명은 첫 1년 동안 무력감이나 허무함을 크게 경험한다고 합니다. 돈보다 더 힘든 건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는 그 막막함이죠. 사례 1전 은행지점장의 선택, 작은 카페 사장. 주인공은 결국 무언가 일해야겠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커피에 대한 전문 지식도 없고 장사를 해본 경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 갈 곳이 있어야겠다는 단순한 이유가 그를 움직였습니다. 카페를 열고 나서야 깨달은 건 이 일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였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했고 손님이 없을 땐 괜히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달, 2달 지나면서 단골 손님이 늘고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게 느껴져서 좋다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사례 2 60대 퇴직 후 새벽 배송을 택한 남자. 이런 이야기는 비단 은행지점 장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61세의 김 씨는 대기업 부장을 끝으로 퇴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자 생활비가 부담이 됐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자녀들 교육비와 생활비 지출은 여전했죠. 결국 그는 새벽 배송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 물류센터에 가야 하는 힘든 일이었지만 그는 의외로 만족을 느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한동안은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았는데 지금은 땀 흘려번 돈으로 다시 가족에게 보탬이 된다는 게 자존심을 살려준다는 겁니다. 물론 체력적으로는 힘들었지만 그는 다시 삶의 리듬을 찾았다고 합니다. 사례 3 은퇴 후 지역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된 58세 여성. 또 다른 사례는 58세에 조기 퇴직한 여성입니다. 교직도 아니었고 전문 강사도 아니었지만 평소 공부를 좋아해 은퇴 후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수입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오히려 보람을 가장 큰 소득으로 꼽았습니다. 아이들이 내 이름을 부르며 반갑게 달려올 때 직장에서 느끼던 성취감과는 또 다른 기쁨이 밀려온다는 겁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후 일의 진짜 의미. 심리학자들은 은퇴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사회적 연결감이라고 말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와 연결돼 있다는 감각이 없으면 삶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서울대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일이나 봉사를 지속하는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30% 이상 높다고 합니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은퇴 후 일은 중요합니다. 한국의 평균 기대 수명이 83세에 이르고 100세 시대라는 말이 현실이 된 지금 60대는 여전히 젊은 노년층으로 분류됩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만으로는 2030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득 보충 차원에서도 이를 지속하는 건 필수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 주인공인 전 은행지점장은 말합니다. 처음엔 은퇴하면 놀아야지 했는데 놀아보니 금방 지겹더라고요. 오히려 일할 때가 더 즐겁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의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보다 내가 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느냐는 거죠. 마무리 당신은 은퇴 후 어떤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은퇴하면 쉬어야지라는 말은 이제 옛날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은퇴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놀기만 하는 인생보다 다시 무언가에 몰입하는 삶이 훨씬 행복하다고 합니다. 62세 전 은행지점장이 골프채 대신 커피 머신을 잡은 이유, 61세 새벽 배송을 시작한 남자의 선택, 그리고 58세 여성의 봉사 교사로서의 삶.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은퇴 후에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은퇴를 앞두고 단순히 돈만 계산할 게 아니라 앞으로의 2030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어떤 일에 기쁨을 느낄 수 있을지 미리 고민해야 합니다. 은퇴 후 진짜 행복은 어쩌면 다시 일할 때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은퇴 후 일 현실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우선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가장 크게 고민하는 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입니다. 단순히 체력이나 나이만 따질 게 아니라 앞으로 최소 20년 이상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죠. 전문가들은 은퇴 후 일자리를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보라고 조언합니다. 첫째, 경제적 필요 생활비와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입이 나오는가. 둘째, 체력적 지속 가능성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셋째, 심리적 만족감 이 일을 통해 의미나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가. 구체적인 직업과 수입 구조. 소규모 자영업 카페, 분식집, 소규모 편의점. 은퇴자들이 가장 흔히 도전하는 분야입니다. 실제로 은행지점장 출신 주인공도 카페를 선택했죠. 자영업의 장점은 내가 주인이 되어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경쟁이 치열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카페를 차리려면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초기 자본이 필요합니다. 월 매출은 700만 원, 1,500만 원 선이지만 순이익은 보통 200만, 400만 원 정도에 그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자, 자영업은 생활비 보조 정도로 생각하고 대박을 노리면 안 된다라고 조언합니다. 플랫폼 노동 새벽 배송, 배달, 대리운전 등 초기 투자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퇴자들이 많이 선택합니다. 특히 새벽 배송은 체력만 받쳐준다면 월 200만, 300만 원 수준의 수입이 가능하고 하루를 규칙적으로 시작할 수 있어 삶의 리듬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단점은 분명합니다. 새벽 23시에 일어나야 하고 무거운 짐을 반복적으로 나르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크죠. 전문가들은 60대 중반까지만 추천하며 이후에는 무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전문성을 살린 재취업, 금융 상담, 강의 멘토링.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은퇴 전 쌓아온 전문성을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은행 지점장 출신이라면 개인 재무 상담이나 투자, 강의, 기업 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65세 전직 은행원은 재무설계사 자격증을 따고 월 150만 200만 원의 고정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의 장점은 체력적 부담이 적고 경험을 그대로 살릴 수 있다는 점이죠. 다만 자격증 취득이나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라는 점에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 과정에서 꼭 챙겨야 할 것들. 은퇴 후
이를 준비할 때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몇 가지 팁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최소 23년 전부터 준비하라는 겁니다. 은퇴 후 갑자기 일을 시작하려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 1년 내 창업한 자영업자의 50% 이상이 3년을 버티지 못합니다. 미리 경험을 쌓고 작은 규모로 시도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자본 관리입니다. 목돈을 한 번에 투자하는 건 위험합니다. 은퇴 자금은 생활비와 의료비로도 써야 하기 때문에 자영업에 올인하기보다는 소액으로 시작해보는 게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배달, 온라인 판매, 강의 같은 소규모 부업으로 먼저 경험을 쌓은 뒤 확대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셋째, 사회적 연결망 유지입니다. 은퇴 후 일의 진짜 가치는 돈보다 사람에게 있다는 걸 앞서 사례에서 보셨을 겁니다. 동호회, 지역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줍니다. 실제로 한 60대 은퇴자는 지역 교회 모임에서 알게 된 인연을 통해 작은 영어학원 강사로 재취업해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주의사항. 하지만 은퇴 후 일에는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도 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과도한 기대입니다. 퇴직금으로 카페 차리면 안정적이겠지라는 생각이 대표적인 착각입니다. 한국 자영업 시장은 경쟁이 워낙 치열해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익은 적더라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건강관리 소홀입니다. 새벽 배송이나 배달 같은 일은 초반엔 할만해 보여도 몇 년이 지나면 관절과 허리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드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체력 점검을 병행하라고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대화가 꼭 필요합니다. 은퇴 후 일을 시작하면 생활 패턴이 바뀌고 가정 내 역할도 달라집니다. 가족의 이해와 지지가 없다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은퇴자는 카페 창업 후 아내와의 갈등이 심해져 결국 가게를 접고 말았습니다. 정리하며 62세 은행지 점장이 골프 대신 카페를 택한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누군가와 연결되며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수많은 은퇴자들에게 현실적인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은퇴 후의 삶은 쉬는 삶이 아니라 다시 의미를 찾는 삶이어야 합니다. 돈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하루를 보낼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 후의 삶을 살고 계신 분이라면 나는 어떤 일을 통해 하루를 다시 채워갈 수 있을까를 꼭 자문해 보시길 권합니다. 준비된 은퇴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깊고 충만하게 사는 길이 될 테니까요.